안녕하세요. 강상우 최경선 박사입니다. 오늘은 개를 키우지 말자,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입양을 삼가해야 할 탑 10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참 씁쓸하죠.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강아지를 키우고 또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맞이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강아지들이 버려지고 또 유기동물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어떤 편향적인 시각으로 본 것보다는 지금 우리의 어떤 현실이나 반려견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조금씩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개를 키우지 말자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강사모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초보 입양자 분들이 입양을 삼가해야 할지를 탑 10으로 지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려견 입양을 하면 힘든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내가 이제 반려견 중에 털이 많은 장모 닥스훈트인데 남자애를 데려왔거든요. 코코랑 같이 키우기 위해서. 근데 그때도 보면 이 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강아지의 이 털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내의 어떤 질병들의 처리를 그 반려견을 다른 곳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가 개 알레르기라고 하잖아요. 개 알레르기가 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들도 사전에 한번 하시는 게 파양률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입양을 했다가 또 파양을 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되면 반려견 입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키우는데 상당히 많은 지출 금액이 들어갑니다. 또 그 지출 금액이 단순히 사료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의 어떤 질병 치료라든지 또 이 견종에 가지고 있는 유전적 질병, 선천적 질병 때문에 닥스훈트나 비글이나 이런 약간 허리가 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많게는 5년 사이에 이제 디스파이라든지 허리가 아파가지고 수술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무조건 돈 없으면 키우지 마 이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만큼 부담이 되고 경제적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보고, 경제적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충분히 반려인으로서 강아지 잘 키우면서 이렇게 케어할 수 있다 그러면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료 사는 것도 부담되고 또 진료비 보는 것도 부담되고 여러 가지 부담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면 정말 이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혼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혼자 강아지 키우고 싶은 마음도 많고, 원룸이 혼자 사는데 우리가 이제 매스컴이라든지 또 이 집에 키우시는 분들이 자기 키우는 반려견들 모습을 요즘엔 CCTV, 홈 CCTV도 많고 그런 채널도 많잖아요. 그런 채널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네, 아이들이 주인을 기다립니다. 쭉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요? 주인이 나갔을 때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혼자 있거나 그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 주인 언제 오나? 우리 언제 주인이 오지? 이런 기다리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강아지들이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케어가 안 되죠. 일단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렇게 관리하기 힘들거나
혼자 계신 분들은 좀 입양해서 키운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책도 못 시켜주잖아요. 산책 정말 많이 시켜주고, 또 강아지들도 밖에서 사회적인 어떤 교감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전혀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문제라 생각하고요. 네 번째로 이제 그런 거죠. 길에 지나가다가 강아지 예쁘네? 그래, 너 나하고 인연인가 봐?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장난감을 고를 때 그 장난감이 장난감 이거 좋네, 되게 예쁘네,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호기심 때문에 그냥 충동 구매로 반려견을 키워볼까? 귀엽네? 저 텔레비에 나오던 건데? 그래가지고 반려견 입양하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강아지 밥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얘가 아픈데 또 낑낑대는데 또 잠은 똑바로 자는지, 배변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또 얘가 사람을 무는데 어떤 부분을 내가 고쳐줘야 될지, 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뭔가를 한다는 거는 정말 진짜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섯 번째인데, 평소 생활 속에서 냄새가 민감해, 그리고 비가 후 하는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반려견 입양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냄새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족 중에 어느 분이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하면 가족이 먼저기 때문에 또 아이를 또 파양보에 보내야 되는 그 상황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챙겨보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가족 중에 한 분이 내가 강아지 키우고 싶어, 나 강아지 좋아, 강아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서 키우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예요. 우리가 반려견 키우는데 사전에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사후에 알아야 되는 그런 교육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반려인들이 글을 쓰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에 문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문해력이 생기려고 하면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해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문가한테 어떤 질문들을 하고 고민들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내가 알고 물어보는 것과 그냥 나 힘들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묻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견에 대한 사전, 사후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행동학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어질리티 같은 그런 교육들도 있고 훈련에 대한 교육도 있고 어떤 이런 약간 제반의 어떤 소양이 되는 교육들을 책으로도 공부할 수 있고, 또 교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케이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이라는 것은 환경이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A라는 환경도 있고 B라는 환경도 있고 C라는 환경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도대체 몰라요. 왜냐하면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소형견 키우는데 대형견 훈련법을 적용할 수 없고, 중형견 키우는데 대형견 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대형견 키우는데 소형견 방법을 적용할 수 없듯이 그 상황과 그 성격 왜 다르냐? 반려견이 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일곱 번째, 보통 반려견 입양을 할 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2012년도에 이제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펫샵을 운영을 했고, 펫샵을 통해 가지고 반려견들을 인터넷 강아지 분양을 통해서 많이 분양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러 많이 오시는지, 어떤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려고 하시는지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아이들의 어떤 정서의 목적이나 부모님들이 어떤 사별한 어떤 이유로 반려견 입양하겠다 이런 분들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핵가족화가 되고 누군가 떠나게 되면 그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자식들이 봤을 때 부모님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 입양해서 위로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식의 어떤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 정서상으로 입양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강아지를 데려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아지 공장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캔넬이라든지 전통적으로 정말 잘 관리고 있는 어떤 시스템 하에서 이제 강아지 입양할 수 있고, 부모 견인이 누군지에 대해 명확히 아시는 분들이 강아지를 입양한다고 하면 정말 아무 문제 없겠죠. 강아지 잘 안 죽거든요. 근데 보통 강아지들이 잠복기가 15일 정도에 발생해요. 예. 보통 2주 정도 되거든요. 2주하고 하루예요. 그럼 그때 홍역이나 파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강아지가 폐쇄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다. 왜냐하면 부모견들이 이 6단계의 항체가 있는데, 이 6단계의 항체 중에서 뭐 몇 단계의 어떤 항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항체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러면 아이가 환경이 변하고 그 반려견이 입양을 가는 환경에서 아픈 거죠. 그럼 면역력이 없잖아요. 면역력이 더 약해지겠죠. 그럼 질병이 더 강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항체가 없다는 것은 그 바이러스부터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보통 수액이라 처치법이라 하죠. 수액 처치법하고 뭐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최저로 수액이라는 이런 처치를 또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또 비용도 발생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재반의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강아지 키울 건데 어떻게 키워야 되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2단계에선 이렇게 하고 저 단계는 저렇게 해야지. 어떤 그런 계획들을 좀 생각을 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강아지를 버리지 않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어요. 뭐 이 부분이 어떤 7번째로 이야기를 했지만, 무조건 뭐 이렇다고 해갖고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런 환경에 놓였을 때도 이런 이유로 우리가 입양을 왔지만, 입양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좀 계획을 세웠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신다면, 개를 키우지 말자가 아니라 개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8번째. 자, 반려견 학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반려견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강아지를 이제 케어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학대하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왜 학대할까요? 모르니까 학대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네. 자, 학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강아지 키우러 왔어요. 자, 강아지 봤어요. 야! 빡! 빡! 아니, 그런 어떤 식의 어떤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강아지를 대하고, 강아지 또 왜 저런 행동하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그런데 강아지 키운대요.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를 때리려고 하거나 학대하는 어떤 태도를 가지신 분들은 절대 반려견을 키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9번째. 우리 반려견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키우려고 했더니 반려견들을 데려오는 거는 보통 펫샵이라든지 아니면 캔넬이라든지 아니면 농장이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경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려견을 키우려고 했는데 이제 실패하신 분들이 있죠. 뭐 홍역이 걸렸다든지 파보가 걸렸다든지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강아지 또 데려와서 그냥 키우면 안 돼? 나 더 키우고 싶은데 죽은 애 보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한 마리 더 키우겠다라고 그냥 데려오셨는데 이 소독을 안 하시고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홍역이나 파보 또 터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병은 질병대로 터져가지고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죽고 주인은 주인대로 마음의 상처를 더 입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독하지 않은 환경에서 절대 반려견을 입양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깨끗하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개를 정말 키우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10번째입니다. 개를 키우지 말자. 10번째. 반려견을 선물하거나 타인의 어떤 동의 없이 입양을 보내려는 분들이 있어요. 내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니까 선물해야지. 아니면 저분이
나하고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데,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있는데 내가 저분 잘 보여야 되니까 내 강아지 한번 선물해야지 있는데, 그분의 어떤 환경이나 키울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강아지가 너무 불행해지잖아요. 예, 여러분. 강아지 너무 불행해지니까 우리가 이 선물을 하거나 뭐 타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전에 그런 부분들 좀 협의하고 이야기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개를 키우지 말자, 무조건 키우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상황들이 있고 그 상황들에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함께 걱정하고 함께 나눌 때,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가 아니라 당신은 개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입양을 삼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입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입양할 수 있는 사람 탑 10. 뭐 이런 식의 어떤 좋은 것들을 나눠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개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사모 최경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